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5에서 4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법 내리겠네요. 외출 시 우산 오늘 오후에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낮 동안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24도고요. 낮이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만은 이 날이 또 습기가 많아서요. 체감온도 32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좀 불쾌지수 상당한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원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또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닭중이 인형전을 개최합니다. 그 전시회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의 강원도 일자리 대상 시행하는 그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7월 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에 업주가 이를 말렸다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원주에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 원주시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면 법령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주행 배달, 또 자율주행차 호출 등 유상 서비스의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가 최종 4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도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가 기존 기간에서 2년이 추가돼 202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안전성과 휴가성 검증과 또 실증 데이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 원주시의회에서 최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해제에 맞춰서요. 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환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의회에서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먼저 이 기본 개념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가죠. 도시계획시설 좀 어떤 개념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네, 도시계획시설이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기반 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네. 종류로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그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등의 또 공간시설, 또 학교, 공공청사 등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이제 소유주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제 건물을 중개축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 목적의 그 성격이 강한 그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면, 네. 그 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뭐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요, 뭐 좋죠.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가 이제 확충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도래 이제 그 소유주들의 재산권만 침해되고 또 시설은 건축되지 못하고 이런 또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실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도 이제 그 일몰제 시행 후에 네. 미집행 시설이 한 143개 정도가 되고요. 네.
그중에서 10년 이상 지나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것은 도로 67개소 등 한 79개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된 시설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또 이제 앞서 일몰제를 얘기하셨어요. 네네. 10년을 넘고 또 20년이 되도록 사업의 시작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또 법률이 개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에 그 장기 미집행 일몰제라는 게 생겼죠. 네. 이유는 뭐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유재산을 이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이게 1999년도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중앙공원에 이제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중앙공원도 바로 일몰제의 대상이 이제 되는 것을 또 사업을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네. 그런 피해는 이제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실동을 그 중심으로 한 그 민간 중앙공원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민간 사업자가 이제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이제 공급하고 대신 이제 공원 시설 한 60만 평방미터 정도는 조성해서 이제 원주시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원주시가 이제 장기간 미뤄온 공원을 이제 조성하고 또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시 입장에서는 한 2,4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 무실동 일대 중앙공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결을 보았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외에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 현황 뭐 아직도 뭐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하지 못한 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79개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개소 정도가 있고 공원이 한 3개소, 뭐 녹지가 한 또 3개소, 문화시설이 또 한 3개소, 체육시설도 있고요. 뭐 네. 도축장도 1개소 그 정도가 있습니다. 네. 20년 이상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 뭐 네네. 20년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네. 자동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효가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된 게 있고요. 2020년에 저희가 자동 그 실효가 된 곳이 있고요. 네. 뭐 도로 한 11개소, 또 공원 5개소, 녹지 2개소 등 18개소가 자동 실효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간략하게 정말 러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유주분들은 반가워하시겠네요. 2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묶여있던 그 도시계획 시설의 이제 실효가 현실화되면 토지 소유들은 이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주민들의 수거인 뭐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 시설 개설이 취소되면 뭐 난개발 및 또 지가 상승에 따른 그 주민 정주 여건이 또 악화되거나 네. 또 도시 기반 시설 그 부족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는 거죠. 네. 자, 결국은 이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애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난개발을 막고 또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네. 이것이 이제 좀 요원해지는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시일이 경과에서 이렇게 또 해지가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폐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네. 일단은 미집행 시설의 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이 이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제 뭐 해당 부서에서도 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적인 용역이 완료가 되면 네. 관내 그 도시계획 시설에 장기적인 집행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그 해당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정적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단계적 매입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이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간 사업으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는 공원 등은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네. 앞서 이제 중앙 1, 2구역의 그 공원이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도로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토지 보상을 뭐 이제 단계별로 좀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국공유지와 사유지 교환 등의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보상비를 분할해서 지급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 이야기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조례 제정 등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일단 뭐 그 토지 소유주 분들하고 네. 그 이제 뭐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예. 일단 그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계획을 할 경우에 네. 실행 가능한 여부를 좀 많이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좀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또 우려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소구수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지나서 장기 미집행되면 실효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효될 건 아예 계획을 안 하게 되는 소극적인 행정이 또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계획을 짤 때 20년 뒤까지 보고 계획을 짤까요? 그 전에 뭐 실효될 걸 예상하고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이 헌법 불합치의 결정이 내려진 게 네, 도시계획시설 지정되는데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 못하다가 20년이 지나서 그냥 실효되는 일단 20년 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도시계획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좀 딜레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그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이런 지정된 구역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재정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대안이 무엇인가 좀 함께 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겠고요. 네. 지금 용역을 진행 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겁니까? 네네.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유는 당연히 이제 한정된 예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발주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군요, 용역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그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서요. 이게 사실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도시계획 시설을 묶여서 정말 사유재산권은 좀 제한을 받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이제 보상을 받고서 이 시설들이 들어서냐 그렇지도 않고 좀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좀 이 상황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요 닭종이 인형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테마파크에서 주최하는 두 번째 한지 여행이라고 하는데 또 위안부 소녀상 인형전과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닭종이 인형전이 개최되었다고요?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여름방학 특별 전시로 이야기가 있는 닭종이 인형전 시즌2를 개최했는데요.
어제 7일부터 열린 이 인형전은 다음 달인 8월 29일까지 전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닭종이 인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닭종이는 닭나무로 만든 종이라는 뜻으로 한지를 말합니다. 한지를 손으로 일일이 찍고 겹겹이 붙이고 말려서 얼굴 표정과 동작들을 표현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한지 공예의 인형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한지 공예의 특성상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막상 작품을 보시면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1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는 그 인형이잖아, 인형. 네. 인형 만드는데 6개월, 1년이나 걸려라고 했는데 도리어 보면은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요? 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인형전에 참여한 작가는 총 22명이고요. 두 공간에서 총 8개의 테마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작가 중에 꽃꽂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시민 동아리도 참여했는데요.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7년 동안이나 닭종이 인형을 만들어 와서 어엿하게 전시에 작품을 올릴 정도로 프로급의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지개발원 기획팀 박주후 대리에게 듣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있는 닭종이 인형전 시즌2 전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고장 원주의 이야기를 닭종이 인형으로 풀어낸 전시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우리네 삶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주한지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든 인형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는 닭종이 기법을 이용하는 22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며 다양한 주제로 개성을 나타낸 75점의 작품들이 1기획 전시실, 2기획 전시실 두 공간에 전시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물리적 제약이 많았지만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의 작가님들 그리고 세계 인형극 작가님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들 그 퀄리티 정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인 전시가 이제 여러 다양한 작품들이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전시 공간인 제1기획전시실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원주의 명소 그리고 사람을 닭종이로 재현한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박성희 작가의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의 모습을 표정과 주름 하나하나 세월과 함께 핀 검버섯까지 묘사하고 그런 노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듯한 시와 함께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또 제2기획전시실에서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기념하고자 평화의 소녀상을 다시 기억하다 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사뭇 다른 분위기로 할머니들의 모습과 희망의 메시지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녀상 인형전은 올해로 6번째를 맞았는데요. 7명의 작가가 닭종이 인형 30점을 선보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2016년 3월에 원주에서 시작해서 성남전, 속초전, 국회전 등 다수의 국내 전시를 가졌었습니다. 8월 14일 오전 11시에는 위안부 기리미르 날을 맞이해서 원주 여성문학인회 소속 20명의 시인이 참여하는 시화전과 기념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닭종이 인형전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근처에 오다 우연히 또 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게 디자인도 좋고요. 가니까 이렇게 영화관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지 만드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되게 힘든 거를 처음 알았고 거기 보니까 백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백지가 저는 하얘서 백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00번 손이 가서 백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습니다. 인형 봤는데 주제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소녀상 옛날 할머니 소녀상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그 옛날 그 전통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술적인 미술적인 어떤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꼬마에서 이렇게 늙은 노인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이제 그걸 만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잘 봤습니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드셨어요. 진짜 한지로다가 저런 작품이 나온다는 거가 신기해요. 네, 이렇게 우연히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러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다 작품을 보고 이 감탄하는 것은 다 이제 같은 이 반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고요. 네, 이번 닭종이 인형전은 여름방학 특별 전시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의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위해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특별한 날을 만나는 시간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형전을 찾은 관람객과 닭종이 인형 작가와 함께 직접 닭종이 인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테마파크 방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닭종이 인형전을 3D로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가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및 또 직원 복지 양상에 기여한 도내 우수 기업들을 선발하는 제3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일자리국의 백창석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가는군요. 제3회 네. 강원도 일자리 대상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강원도 일자리 창출이나 뭐 고용 안정,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그런 우수 기업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런 모범 사례나 이런 것을 전파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이런 분위기를 도내 전역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저 일자리 대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온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이런 점에서 더욱더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뭐 당연히 돈에 기여해야 되고요. 지난 이제 1년간 이제 고용 증가 인원이 이제 그 기업별로 3명 이상이고 일자리 증가율이 한 5% 이상. 그래서 또 도내에서 물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그 제조업, 그다음에 제조업과 관련한 그런 서비스업,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 기간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번 주에 그 7월 5일부터 이미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8월 6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시군에 그 일자리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방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편을 통해서도 그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대상의 심사 및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접수가 완료가 되면요, 물론 이제 이 시군에서 적격 심사를 거치고 또 이제 그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그 강원도에 그 일자리 대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10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시상식은 저희들이 그 11월 중에 그 지원을 통해서 그 TV 생방송으로 그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총 몇 개의 기업이 선정되고요. 또 수상한 기업에는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네, 그 지난해까지는 이제 총 이제 10개의 기업을 선정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1개 기업을 더 늘려서 그 일자리 최우수 기업 1개 기업에 하고 그다음에 우수 기업 10개 기업. 그래서 이 최우수 기업에게는 1억 원, 그다음에 다른 기업에게는 4천만 원씩 그 고용 환경 개선금이라고 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그 이제 기업 홍보나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할 때 우대 선정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뭐 유예한다거나 네. 그렇게 그 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기업 또 해당되는 기업들 좀 이렇게 정보를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최무승 강원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군에 이제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강원도가 시행했던 일자리 사회적 책임제 네.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국으로 확대시키려고 이번에 나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좀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네. 당초 일자리 사회적 책임자가 10,000명 기준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7,000명까지 지원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그 호응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7,000명이 더 이제 증원되면서요. 네. 예산 문제 같은 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좀 후속 작업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뭐 사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년에는 우리가 이 재난안전 지원금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현금으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한 게 한 950억 정도 돼요. 도에서 네. 한 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일회성 그 지원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시기에 이제 고용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데. 그 취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회성 복지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중요한 점을 그렇습니다. 드셔야.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뭐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1월달에 고용이 아주 많이 한 실업자가 한 6만 명 정도 늘어나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부터 해서 3월달에 우리가 원포인트 추경으로 또 도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5월달에 이제 하고 6월달까지 접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00명 목표인데 이제 17,000명이 됐는데 예산은 한 2천억이 조금 더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을 그럼 10,000명이니까 10,000명 위에 나머지 분은 좀 제외시킬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군하고 이제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요.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이거를 어차피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나서는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은 한 올해 1,200억 정도 만 임명할 때 1,2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한 2천억이 좀 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 70%, 예. 시군에서 30% 부담을 해서 이번에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이미 채용하신 분들은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네. 앞으로 채용하실 분들도 지원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자리 2일차 지금 추경 예산에 이어서 추가 확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또 확인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일자리국의 백창석 국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